저는 제 제품 딱 2개로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를 달성한 연쇄 창업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별입니다. 여러분, 저는 10년차 사업가고요. 그중에 7년은 스타트업 대표로 2번의 창업을 했었고, 지금은 1인 기업으로 제 브랜드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10년간 사업하면서 겪었던 제 모든 약함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한테 강함이 되는 얘기들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이랑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셀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제 주변에 제가 온라인 사업을 하는 걸 좀 지켜보다가 스마트 스토어 돈 좀 된다는데 야, 나도 해볼까? 하더니 해외 구매 대행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지인이 있어요. 아무래도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정말 소자본으로 빠르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를 키우는 저보다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도 진짜 빨랐어요. 월 매출도 저보다 높고요. 그걸 보고 지인이 야, 너도 나처럼 이런 걸 해야지. 그거 언제 만들어서 팔아. 야, 나 너보다 잘하는 것 같아. 오늘도 등록하자마자 주문이 막 들어오던데 너도 그랬어? 이거 원래 다들 이런 거지? 이렇게 막 옆에서 자랑하던 친구였는데 요즘은 막 자꾸 전화해서 욕을 해요. 야, 씨, 나 그만둘까 봐. 주문 들어오는 것도 스트레스다, 야. 아, 진짜. 야, 나 힘들어서 지금 스토어 잠깐 막아놨어. 야, 나 카드값 어떡하냐? 너 혹시 나랑 같이 안 할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자꾸 고민 상담을 해요. 아니, 주문 들어오는 게 왜 힘든데 감사해야지. 이거 완전 배가 불렀구만. 이렇게 뭐라고 했더니 왜 힘든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아, 그래, 힘들긴 하겠다. 이해도 가고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는데 하면서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예비 창업자분들이 좀 많으셔서 온라인 사업을 준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솔루션까지 제가 같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들 여러분의 강함으로 다 흡수해 주세요. 자, 그럼 월 매출 1억을 찍어도 그만두는 이유. 첫 번째, 나한테 쉬운 거는 남한테도 쉬워요. 특히 구매 대행은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서 경쟁자가 등장하면은 방어가 어려워요. 제 지인이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물건이 초보셀러 치고는 좀 대박이 났어요. 근데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해외 구매 대행은 배송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고객한테 클레임이 엄청 들어와요. 미리 공지를 해놔도 그렇고 통관번호 막 틀리게 적은 고객들도 있고 그런 잡다한 CS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아, 차라리 이거 잘 팔리니까 내가 재고를 좀 갖고 있자. 그럼 배송도 빨리 해줄 수 있고 고객한테 욕도 안 먹고 불편한 게 사라지니까 이 친구가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한동안 좀 괜찮다가 갑자기 몸집 큰 곳에서 똑같은 거를 싼 가격에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고도 막 엄청 때리고 가격을 보니까 자기가 들여오는 가격으로는 마진도 안 남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템 접고 남은 재고는 손해보면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나니까 아, 역시 내가 쉬운 사업은 남한테도 쉽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일수록 소자본 창업자가 제일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내 레벨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성장하면 오히려 성장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망가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주문이 무조건 처음에 많이 들어오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처음에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초기에는 뭔가 내가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그런 경험치 쌓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는 챙겨야 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이유가 한두 달 벌고 말 게 아니라 우리 길게 보고 돈 벌려는 거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원가 계산이 나름대로 세심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아, 이런 것도 미리 넣어놨어야 되는 거네 싶은 것들이 생겨요. 처음에는 나 혼자 1인으로 하니까 마진에 인건비 넣을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중에 주문이 갑자기 확 늘면은 나 혼자 다 못해가지고 알바나 직원을 써야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인건비가 들어갔죠. 거기다가 최저시급은 매년 올라요. 저도 예전에 펫푸드 스타트업을 할 때 이게 제조 사업이어서 인건비 비중이 되게 컸어요. 제가 그 사업을 할 때 한 2년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률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때 마진이 도무지 안 나와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고객이 허용 가능한 시장가라는 게 있어서 가격을 올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최대한 적당한 선에서 가격을 올렸는데 그래도 일부 체험용 제품들은 마이너스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팔릴수록 회사는 손해예요. 거기다 우리가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내는데 이건 사업자의 대표인 나라는 사람한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게 세금이 확 높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우리 회사원들도 뭐 연봉 4천 받는 사람이랑 연봉 1억 5천 받는 사람들 세율이 다르잖아요.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진짜 확확 올라요. 개인 사업자는 최대 세율이 45%까지 있거든요. 근데 법인은 25%가 최대예요. 그래서 일정 매출 이상이면은 법인이 유리한 시점이 있어요. 보통 초반에는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랬다가 세금 폭탄 맞고 어질어질해지는 분들 꼭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원가랑 세금 두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되게 느리잖아요. 70% 먼저 주고 30% 나중에 주고 수수료도 되게 높고 주문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진짜 흔해요. 갑자기 급성장하면은 성장통이 너무 커서 오히려 망가지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많이 팔리는 게 장땡이다 이런 것보다는 좀 탄탄하게 내 레벨을 올려가는 게 특히 소자본 창업일 때는 장기적으로 더 낫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저것 손대다가 망하는 케이스예요. 처음에 시작하고 제품이 좀 잘 되면은 제품군을 늘리기 시작하죠. 제품을 등록하려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금전뿐만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근데 보통 내가 등록한 제품들이 다 똑같이 핫한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어떤 거는 좀 잘 안 팔려서 재고가 막 쌓이기도 해요. 물론 내 제품 중에 좀 잘 팔리는 게 생기면은 확장을 해야죠. 근데 확장을 잘 해야 돼요. 제 주변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런 고민들을 좀 충분히 한 다음에 확장을 할지 말지 결정을 했어요. 한 예시로 펫프렌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면은 다 아시는 곳일 거예요. 반려동물 전문 쇼핑몰인데 당시에 새벽 배송으로 되게 인기였어요. 펫프렌즈 대표님이 강아지 자연식, 수제 사료를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제가 강아지 자연식을 만드는 스타트업 대표였어서 같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펫프렌즈는 새벽 배송을 하니까 고객들이 배송 퀄리티에 되게 만족을 했어요. 근데 펫프렌즈가 강아지 먹거리를 직접 만든다고 하면 어떨지 고객 조사를 해보니까 의견이 별로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펫프렌즈는 제품 유통에 강점이 있는 곳이지 펫푸드를 만드는데 강점이 있는 건 아니니까 고객들이 펫프렌즈가 만든 펫푸드에 대해서는 그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그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펫푸드에 전문성이 있는 제 회사랑 같이 자연식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확장을 할 때에도 내 쇼핑몰에 결이 잘 맞는 것들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소자본 창업을 했던 제 지인은 당장 잘 팔리는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올리다 보니까 결이 안 맞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안 팔리는 제품들 재고는 쌓이고 현금 흐름도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나와도 돈이 다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소자본 창업으로 구매 대행을 하거나 소량 사입해서 파는 것들은 내가 이쪽 계열로 창업을 해도 될지 테스트를 하고 초기 자본을 모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결국에는 내 브랜드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가 돼야 온라인 사업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브랜드 제품을 파니까 물건이 팔리면서 브랜드의 입지가 같이 커져요. 비슷한 게 생기더라도 제 브랜드가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 브랜드는 상표권이 있어요. 제 브랜드가 특정 제품군에서 긍정적인 깃발을 하나 탁 꽂으면은 이게 확실히 장벽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대기업에서 작정하고 달려들면 무너질 수 있죠. 근데 대기업에서 달려들 정도면은 이미 제가 벌고 있는 돈이 대기업에서 탐낼 정도로 엄청 커졌다는 거라서 일반 샐러드 사이에서 하는 경쟁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브랜드 결에 맞는 제품들로 확장을 하면은 아무리 신제품이어도 고객들이 어느 정도 제 브랜드 제품력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저는 제 제품 딱 2개로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확장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충분히 있는데 1년에 제품 딱 1개만 제대로 파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신제품 개발을 해요. 그만큼 제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분들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제 제품 중에 하나는 후기 대다수가 이런 글로 많이 시작이 돼요. 저 진짜 후기 잘 안 쓰는데 너무 만족해서 씁니다. 저는 이렇게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품을 제가 못 만들 것 같으면 아예 안 만들어요. 전에 댓글로 제 제품 마진율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평균적으로 50% 정도 잡아요. 그래서 팔릴수록 확실히 이익이 생기는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소자본으로 월 매출 1억을 찍어도 폐업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 진입장벽이 낮은 것. 나한테 쉬운 거는 남한테도 쉽다. 두 번째, 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때 내 레벨 이상으로 너무 급성장하면 성장통을 못 이기고 넘어진다. 세 번째, 이것저것 손대다가 비용만 늘고 망하는 케이스. 사업 확장은 결에 맞게 하자.
그래서 제 결론은 결국 온라인 사업을 지속하려면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행운이랑 기회만 노리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탄탄하게 경험을 쌓아 올려야 되고 유행만 쫓는 게 아니라 결에 맞게 확장해야 오래가는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얘기는 어떠셨어요? 오늘은 제 약함뿐만 아니라 제 지인의 약함까지 가져온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나누는 약함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강함이 되는 얘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순별이었습니다.